중이, 두상짐, 고가, 스테잉 헬시, 빈도 묻고 다박이, 정보 묻기. 문법이 뭐가 어려운 게 많이 나오네요. 우선은 빈도 묻고 다박이를 보겠습니다. 90쪽 아니다, 92쪽에 얼마나 자주 뭔가를 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얼마나 자주, 영어로 how often이라고 하거나 how many times라고 합니다. how many times는 정확히 말하면 몇 번이나 라는 말이겠죠. 답은 당연히 빈도부사를 통해서 always나 never나 이렇게 나타내고, 일주일에 몇 번 이렇게 말하려면 3 times a week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됩니다. A번에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는 얼마나 자주 운동하니? B번에 I exercise 3 times a week. 일주일에 3번 운동한다 등등으로 답을 하는 것이고, 어떤 일의 빈도를 물을 때는 how often do you swim? 또는 how often does he go to the library? How often does she go to shopping? 나는 일주일에 2번 수영해. Twice a week. Almost every day. 거의 매일. 한 달에 한 번. Once a month.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 묻고 답하기는 뭐 할 게 없는 것 같죠? 무슨 종류의 음식, 무슨 종류의 영화,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가니, 후, 하루에 얼마나 조깅을 하니, 등등에 대한 답은 맞춰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각동사 내용을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보고 지각동사라고 합니다. 목적어 다음에 동작을 나타내는 동작의 모양은 첫 번째로 to가 빠진 동사 원형이나 ing를 씁니다만, 미래를 보고 듣고 느낄 수 없기 때문에 to 부동사는 될 수가 없다 그랬죠. 네, 그래서 이미 한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면 동사 원형,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 듣고 느끼면 ing지만 미래에 하는 행동을 보고 듣고 느낄 수는 없으니까 자동적으로 목적어 다음에 to 부동사는 될 수 없습니다.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지각동사이고, 지각동사는 대표적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라고 외우면 되고, 한 번 더 이렇게 보거나 한 번 더 이렇게 듣거나 또는 여러 가지 동사들이 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한글로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고라고 쓰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예문을 보면 you can hear ears coming, cars coming. 너는 들을 수 없습니다. 자동차가 지금 오는 소리를. 두 번째, I saw my sister cleaning her room. 나는 보았습니다. 누나가 청소하는 것을. 이렇게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현재 분사 ing나 동사 원형, 즉 to가 빠진 동사 원형을 씁니다. 이거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3학년 때나 돼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철저하게 아마 교과 과정에 맞춰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집에서는 2번 과거분사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아마
이제 중학교 2학년 문제는 아마 안 나올 겁니다. 이 밑에 이제 설명이 잘 나와 있고 참고로 이제 적으면 되겠죠. 사역동사와 지각동사를 동시에 익히는 이유는 대부분의 동사들은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을 어떻게 바꿔서 to로 바꾸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되는 to가 나오는 부분을 익혀서 예외적인 부분 첫 번째 사역동사와 예외적인 부분 두 번째 help나 예외 부분적인 세 번째 지각동사를 to가 없는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외우라고 했잖아.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경우가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우는 것인데 지각동사하고 사역동사하고 help는 무조건 반드시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고 외우고 help는 조금 특이하게 to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각동사는 ing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은근히 헷갈리니까 우선 먼저 외워야 될 것은 뭐다? 대부분의 경우는 to를 쓰고 지각사 help만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외우고 조금 더 외우려면 지각동사는 ing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실은 가장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게 3번하고 4번하고 5번처럼 객관식으로 내는 게 가장 좋은 문제입니다. 지각동사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쓰죠. 이건 동사 원형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생겼지만 비슷하게 보이죠. 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고 ing를 쓰는 경우죠. 그럼 지각동사 해당이 될 텐데 지각동사는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되겠죠. 원트는 대부분의 경우에 해당이 되니까 목적어 다음에 to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문제 다음 몇 줄째 부분 중 쓰임이 어색한 것은 여기는 1번에 so라는 단어와 2번에는 here라는 단어와 4번에는 listen to라는 단어와 5번은 watch라는 단어에 몇 줄을 치면 3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ing를 써야 되죠. 그래서 1번이 틀린 겁니다. to를 빼야 되겠죠. 3번 같은 경우는 ask가 대부분의 동사에 해당이 되므로 즉 지각 사역동사 help도 아니니까 목적어 다음에 동사 모양을 바꿔서 to를 쓰는 게 맞습니다. 5번 같은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3번 4번 너무 쉬우니 그거 말고도 옆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장 문제로도 많이 낼 수 있는데 영장 문제 나올 때 항상 어떻게 신경 쓰면 돼? 영어는 무조건 주어 동사 목적어야. 알겠죠? 그래, 주어 쓰고 그다음에 동사 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에 목적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다 뒤로 넘기면 됩니다. 항상 조동사 목적어를 먼저 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것만 완성시키면 나머지 부분이 조금 쉬워질 것 같아요. 지각동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since라는 단어를 할게요. since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뭐뭐 이래로의 뜻도 있는데 아마 우리 책에서는 뭐뭐 때문에의 뜻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공부를 하라고 내는 것 같은데 since가 뭐뭐 이래로의 뜻일 때는 대부분은 꼭 그렇진 않지만 현재 완료하고 잘 어울려요. 하지만 뭐뭐 때문에인 경우는 현재 완료하고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구별하면 빨리 구별할 수 있습니다. since가 맨 앞에 있고 그러면 여기까지가 컴마가 되겠고 since가 뒤에 있으면 여기서부터 뭐뭐 이래로 또는 뭐뭐 때문에가 되겠죠. 그 부분은 말고 어디를 보고 여기를 보아서 현재 완료가 있는지 살펴보고 현재 완료가 없으면 대부분은 뭐뭐 이래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은 Since I have acne 뭐가 있어서 여드름이 있기 때문에 라고 해석을 하고 두 번째 문장은 We don't have to go to school 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요. Since 뭐 하기 때문에 tomorrow 내일이 holiday 휴일이기 때문입니다. 1번은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 때문에인데 2번 같은 경우에 보면 since가 이렇게 있고 뒤에 실제로 현재 완료가 보이죠. 그러면 이래로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물론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할 수도 있지만 뭐뭐 이래로라는 뜻이 나오면 뒤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라는 현재 완료 시제가 잘 어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뜻을 한 번에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겠죠. 여기부터가 since입니다. 다 뒤에 있네요. 그럼 앞에 현재 완료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네, 단박에 풀리는 것을 볼 수 있으니 저렇게 구별을 하고 독해 시간에 신스가 나올 때도 같은 식으로 구별하면 조금 빨리 구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저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대부분 저렇게 풀릴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네, 그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을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so that이죠. 이게 조금 뭐가 많은데 so하고 that이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떨어져 있지. 쓸데가 없어. 수하고 대시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원인 결과로 해석합니다. 너무나 뭐뭐해서 그 결과 뭐뭐가 생긴다 등등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수하고 대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완전히 해석이 달라지죠. (1번을) 가지고 지금 책을 교과서가 나오기 때문에 영작으로 내는 게 일반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수하고 대세의 서술형 영작으로 내는 부분은 아마 일반적인 문제이지만 너무나 난이도가 쉬워질 수 있으니 이렇게 낼 수도 있을 것도 같습니다. 3번 형태는 조금 덜 나올 것 같지만 만약에 뒷부분이 that 이하에서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의미면 그때는 투투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뒤에 can이라는 긍정의 의미인 조동사가 있으면 말 그대로 긍정의 의미인 enough를 가지고 문장을 간단하게 하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특이한 부분은 만약에 앞에 있는 조동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있는 주어하고 뒤에 있는 주어가 다른 주어라면 그때는 여기다가 for 목적어를 이렇게 써가지고 흔히 말하는 의미상의 주어를 써주게 됩니다. 문제는 옆에 as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살펴볼게요. 예,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6번에 보면 그 책은 너무 재미없어서 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고 돼 있는데 투투하고 소댓을 한꺼번에 쓰고 있죠. 내려놓을 수 없었다가 부정이니까 말 그대로 부정의 의미를 쓰는 투투를 쓰게 되면 이게 낫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이에요. 투는 뒤에 투부동사를 이렇게 쓰기 때문에 새 조동사가 어울리지 못하니까 1번하고 2번은 틀리게 되고 만약에 뒤에 that을 이렇게 이었으려면 앞에 so that으로 이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3번이 더 정확해 보입니다만 3번 같은 경우는 내려놓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부정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이 사이좋게 잘 틀려 있으니 4번으로 문장을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번하고 5번은 뭔 차이죠? 아, so하고 that이 이렇게 있고 이런 차이가 있군요. 네, 여기까지 하고 문제를 풀고 질문을 해